그러니까 이제 직접 아이들을 맡아서 네. 키우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한 15, 16년 전에 이런 방송은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때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키우느라고. 그나저나 우리 김혜선 씨 정말 최고의 기상캐스터에서 지금은 뭐 아직 한 살도 안 된 갓난아이, 네네. 2살 아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 오늘 어떠세요, 기분이? 아니 여자들이 왜 모성애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10달 동안 낳고 이렇게 애를 10달 동안 품고 낳아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빠랑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정말 육아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남편한테 방송 보라고 얘기했어요? 꼭 봐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나요? 예, 그리고 옆에는 이제 예비할 바시죠. 네. 또 딸이 아직 시집을 안 갔지만 시집 가서 귀한 손주를 또 기다리고 계신 이용식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를 키우는 할아버지를 할바라고 그래요. 예. 할바. 예비 할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배님들한테 좀 배우려고 저도 한 수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카네이션은 그 우리 외동딸 귀하디 귀한 외동딸 수민이였던가요? 네, 잠에서 오늘 아침에 일찍 깨보니까 베갯잎 옆에 얘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짠하게 예. 다들 아이와 함께 나왔는데 저는 딸이 준 카네이션과 함께 나왔습니다. 아빠 어버이날 축하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5만 원 꼽아주고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는 뭐 딸이 꽂아주는 카네이션도 좋지만 손주가 꽂아드리는 또 카네이션도 이제 기대를 하셔야죠. 네. 과연 어떤 분이 저의 손자로 태어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예. 네. 자, 오늘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17년 동안의 군 생활을 과감히 접고요. 계급장 대신 전업 육아를 택한 분입니다. 권귀현 베테랑 괜찮으신 거죠? 세 아들과 함께 나오셨는데. 네, 네. 아우, 정신이 없네요. 제가 이 육군 사관학교 졸업한 게 2003년이고 네. 군 생활을 이제 전역을 한 게 2015년 12월이거든요. 예. 전체 17년 동안 이제 군복을 입고 선택한 직업이 이제 전업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현호가 1살, 2살 때 이제 아내가 육아휴직하면서 키웠는데 혼자 키웠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20개월 동안 떨어져 살면서 혼자 키우는 거 보고 제가 이제 둘째 태어나면 좀 많이 도와주겠다 했는데 또 쉽지 않더라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또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일 하면서 뭐 이제 아이를 한번 돌봐보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전역을 결심했는데 셋째가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약간 미루고 전적으로 이제 아이를 보게 된 거죠. 예. 아니 근데 그 아들내미 셋이잖아요. 네. 육사 출신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서 예, 저는 뭐 지금 아이를 전혀- 키우기 위해서 육사를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도 지금 가끔 헷갈리는데요. 이러려고 17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게 아닌가. 근데 예, 전역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현역으로 복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 군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은 뭐 가운데 딸이기 때문에 조금 쉬고 가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네. 아들 셋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점점 부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거기다가 육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야. 여기 계신 말하자면?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예. 뭐 아침에 밥하고 바깥 양반 출근하는 거 도와주고 바깥 양반 혹시 직장이 어디? 예, 7시 반쯤에 나가거든요. 그래, 출근하는 거 봐주고 아이들 뭐 씻기고 입히고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지금 사탕 달라고? 사탕 달라고? 오늘 어린 꼬마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선해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지금 멋집니다. 우리 세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아주 막내는 역시 막내답게 드디어 한 분은 누워서 자, 우리 그냥 잠깐만. 편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놔두세요. 예, 권규현 베테랑 저희 깨끗이 놔두세요. 닦았어요. 예. 깨끗이 닦았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최고령 베테랑이십니다. 올해 69이란 나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창식 베테랑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를 핫지라고 부른다면서요? 예. 원래 그래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어릴 때 말 처음 배울 때 네. 할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길으니까 또 리얼 발음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맨 앞에 자 하고 뒤잠 따가지고 핫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일본 말로는 그게 또 핫지가 또 있더라고. 근데 팔이라는 뜻이더라고. 그래서 그 일본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할아버지라는 명칭입니다. 손주들이 말하자면. 붙여드린 호칭인데. 별명. 예. 저는 용인에서 왔습니다. 예. 그러고 설아에 딸 하나를 딱 둬서 그 예쁘게 키우고 정석을 키워가지고 대학 졸업까지 시켰는데 그래서 시집까지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나는 내 할 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날 애를 낳아가지고는 애를 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출근을 해야 돼. 왜 맞벌이 아니면 또 살기가 힘들잖아요. 요새 네. 부부가 다 출근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댁은 또 저기 지방에 계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차례가 우리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할 거 기쁜 마음으로 하자 이러고 지금 시작한 게 벌써 6년째입니다. 6년이나.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7살이에요. 지금. 지금 7살이고 그 밑에 이제 사진에서 얘가 이제 사실은 여자처럼 생긴 애가 이제 손자고 네. 또 뭐 스마처럼 생긴 제가 손녀인데 그럴 수도 있고. 4살이에요. 4살. 그러니까 지금 6살, 4살짜리 지금 키우니까 지금 6년 됐죠. 사실은 키우면 우리 집사람 할머니가 키웠지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옆에서 그냥 저는 거들어줬는데 예. 예. 그게 되게 힘이 드는 일이라서 그냥 아주 한 6년쯤 하고 나니까 둘 다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네. 저녁에 와서 밥 빠지시죠? 먹을 때 숟가락 들면 손이 이렇게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떨리죠. 아니 그래도 그렇게 표정은 힘이- 참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행복해요. 그게 원래 행복이라는 게 원래 가만히 보면 그게 힘든 거더라고. 모든 행복한 것은 힘든 끝에 오는 거지. 네. 아니 근데 옆에 2년차 권규현 씨하고는 굉장히 그 차별이 많이 되는 게 상당히 정리가 돼 있네요 아이들이. 그렇지. 만약에 저 확실히 같은 한 6, 옆에 7년 계신 분한테 저 같은 할아버지나 만약에 저 할머니가 있었다면은 예. 전혀 안 해도 되죠. 별 달 때까지.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 우리 손녀 손자 둘 키우느라고 우리가 애쓴 대신에 이제 애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네. 그 사회에 좋은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또 우리도 또 저 속에서 아주 깊은 그 어떤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본인 그 자녀들 키우실 때랑 손주들 다르죠. 키우실 때랑 애들 키울 어떠세요? 때는 우리 제 딸 키울 때는 딸이 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마당에 풀어놓으면 그저절로 크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뭐 어디 딸이 어디 뭐 잘못됐거나 다쳤으면은 마누라한테 호통이나 치고 말이지. 네. 그렇죠. 집에서 말이지 놀고 밥 먹고 놀면서 뭐 하냐 이러고 큰소리 치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제 요번에 같이 손자 키워보면서 이거 여자들 일이 이게 장난 아니게 많구나.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이해심이 아주 깊어지고 동시에 사랑도 깊어지고 예. 그래서 만년에 이제 나이가 들면 슬슬 이제 아파지기 시작할 때거든요. 몸이 관절도 아프고 이제 뭐 어디도 아프고 그다음에 탈이 많이 나서 짜증이 많이 날 시대인데 손자 손녀가 그걸 막아줍니다. 예. 그것들 보면 늘 웃게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철들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대호각성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가리 늦게 제가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아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저 뒤에 계신 또 베테랑한테 순서를 중요한 넘겨야 게또 될 하나 것 있어요. 같아요. 예. 그렇게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그 느낌이나 그때 그 어떤 소감을 글로 적었는데 네. 그게 육아역이라는 책이 돼서 나오고 어이구. 또 동화책이 또 돼서 나오고 이래서 정말이요? 그 손자 손녀가 저를 작가로 만들어줬어요. 자, 새로운 선생님, 인생을 저 시작하셨고요. 뒤쪽에 이제 순서를 넘겨보도록 저게 하겠습니다. 지금 왕초보 아빠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 유직을 한 지 두 달 됐다고요. 예, 예. 네, 우리 저는- 예쁜 동현이 아빠 권창수 베테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정 같아요. 12개월 이제 막 됐고요. 네. 저는 분당에 사는 동현이 아빠인데 예. 저는 잠시만 아기를 좀 우리 엄마가 잠깐 봐주고 아빠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엄마 아기 좀 받아주세요. 예, 여러분께서는 생생한 생방송 현장을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두 달 이제 육아를 맡아서 하고 있는 아빠는 다르긴 좀 다르네요. 표정에 네. 상당히 경황이 없어 지금 보이시고. 되게 경황이 없고요. 아직은 네.
저는 이제 2달밖에 안 돼서 사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아, 저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 육아휴직을 하게 됐거든요. 아, 네. 타이반도. 네네네. 와이프 아내가 복직을 생각보다 일찍 하게 되면서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데를 보내기에는 아직 돌도 안 지나고 어리고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제가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네. 얘기를 하고 이제 육아휴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아기가 지금 뭐 이제 막 12개월이 됐는데 되게 순해요. 여자아이인데 예. 굉장히 순하고 저녁 9시에 우유 먹여서 재우면 다음날 6시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아요. 오, 이건 정말 이 복이다. 얘기를 복이시다. 아버님들이 아시면 다들 부러워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다들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엄청난 일이죠. 되게 순하고 한데 뭐 저기 제 아, 동현이 문화센터를 아기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화센터를 가고 있거든요. 아빠가 더 신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아이도 좋지만 저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아이랑 문화센터도 다니고 집 앞에 네. 공원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말이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딸이 네. 아이가 굉장히 착하다. 그냥 저녁 때 자면은 다음날 깬다. 그렇죠. 한 번도 안 깨고. 네네. 아기가 아빠를 위해서 자는 척 해주는 것도 있어요. 아빠가 얼만큼 힘드는지 그걸 알고 있는 아이도 있어. 우리 수민이는 혼자 밤에 내가 피곤한 것 같으니까 혼자서 놀아. 옹알이도 하고. 근데 아까 아기가 내가 아빠인 줄 알고 나한테 올라오고 다 놀래서 도망가더라고. 어쩌면 나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아니 아직 동현이가 그걸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닌가요? 지금 만 한 살? 이제 이번 달이 돌이에요. 돌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네. 근데 벌써 아빠의 그런 고충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 것 같아요. 어떤 고충이 제일 지금 힘들어요? 사실 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밤에 9시, 6시 자고 오전에 또 1시간 반을 또 자요. 예. 그 오후에 1시간 너무 반을 고맙다. 또 자요. 아빠 쉬라고. 되게 일 잠꾸러기인데 어. 그래서 뭐 그 외 시간에만 놀아주고 먹이고 뭐 해주면 되는데 사실 아내가 복직을 한 지가 한 2개월 됐는데 예. 아내가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런 게 있죠. 네. 어떤 거?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불만이긴 불만인데 이게 뭐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사실 아시다시피 술이 문제죠. 술이. 제가 아내랑 술로 회식을 하고 오시는구나. 아내랑 술로 만나서 맺어진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내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은 아내가 6시경에 문자가 왔어요. 밥을 예. 먹겠다. 자기는 예. 상사랑. 그래서 당연히 그래라. 하지만 마음은 좀 안타까웠죠. 엄마가 빨리 와서 애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와라 했는데 6시에 온 문자가 12시가 되도록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또 사회생활 하니까 네. 나도 해봤으니까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와이프가 집에.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 해서 와이프가 네. 새벽 1시 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삐져 있었죠. 저댁 사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저 권창수 베테랑은 사실 저희 KBS 촬영 감독, 카메라 감독이시고요. 예. 그 부인인 우리 부인께서는 지금 6시내 고향을 만들고 있는 이명희 프로듀서입니다. 아니 사실 제가 그 KBS 6시 내 산에 고향을 꺾이는데, 오래 해서 아는데 방송 끝나고 사회생활이 아니라 일 때문에 모여가지고 나머지가 많아요. 그렇죠, 이명희 PD님. 부인이라고 또 이렇게 네. 대변해 주시는 거. 회식이라고 하면 그 일반적으로 그냥 네. 직장에서 하는 그런 회식 수준이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본인도 제가 아기 보고 휴직했을 때 그치. 똑같이 그런 생활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늘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옆에 애기는 왜 가정사까지 다 얘기하냐?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아니 밤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저 동료들을 데리고 집에 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 집에까지 다. 아니 그거 역시도 그 한두 번 회식했었던 그 날이에요. 네, 그날이 그날인데 같은 날인데 예. 2달 새에 한두 번이면 꽤 자주 그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12번이거든요. 1년에 12번씩
제가 지금 분당 사는데 서울에서 분당까지 대리운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저기 수요일에 고민 상담소가 있는데 그 두 분이 그쪽으로 좀 나오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원장수 베테랑? 여기 앞에도 다 베테랑이시고 사실 저는 되게 굉장히 초보 입장으로 나왔는데 네. 되게 다른 말보다는 존경스럽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장 베테랑 또는 남의 주부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네. 지금 저는 애 하나 심지어 돌도 안 되는데도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애를 셋, 넷 있잖아요. 예. 저기 앞에 두부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한 그런 심정이 들죠. 그 지난해 이제 아내가 집에서 아기 볼 때 했었던 행동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게 되고 그런가요? 저 돌이켜 보면은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잘했고 지금도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한민규 베테랑은 4살 이제 딸을 둔 베테랑이신데 아, 네. 어떠신지요? 네, 저는 작년 여름에 회사 1년 동안의 고민 끝에 과감히 육아휴직을 내고 지금 4살 배기 딸아이를 육아하고 또 이제 가사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육아빠 한민기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는 육아휴직을 한 지 9개월이 됐기 때문에 네. 아이 돌보고 뭐 씻기고 놀아주는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거든요. 예. 그래도 딸 하나 돌볼 때도 스트레스 받거나 화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존경스러울 때가 많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가사나 살림도 도맡아 한다고 했는데 살림 같은 경우는 잘해야 본전이고 티가 하나도 안 나는 일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거 이제 아침마다 등원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주말에 놀러 가서 같이 찍은 사진들. 아니 미운 4살 미운 4살 그러는데 이 사진에는 뭐 예뻐요. 너무나 예쁜 네, 이런 것만 4살. 사진에 항상 담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주려면 이렇게 기분 좋게 딸하고 여행 사실 다니는 저도 것도 키워보니까요. 미운 4살에 5살 되면 더 미운 5살, 6살 되면 까무러칠 6살 뭐 이렇게 예, 아기 때는 몸이 힘든데 네. 커갈수록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그 집 아내는 빨리빨리 퇴근하십니까? 네, 빨리 퇴근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네. 이제 아내가 회사 다닐 때는 살림을 정말 잘했거든요. 지금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자 오늘 그 옆에는 이 상황을 아주 여유롭게 또 보고 계신 한 분의 할바가 계십니다. 네. 전영철 베테랑 나오셨는데요. 예, 그 젊은 아빠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에서 온 할바 전영철입니다. 네. 손녀가 태어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까지 육아를 담당하고 또 환자를 간호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딸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산후풍으로 많이 아팠어요. 심지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이제 학교에서 좀 조기 퇴직을 하고 시간이 나서 육아를 전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한민규 씨나 권기현 씨 같은 경우 일을 다 하면서 저는 또 이 산모 병간호까지 하느라고 하나 더. 세월을 세상에. 많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힘들지요. 육체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예. 또 애 키웠던 경력이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손녀를 키우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이 되더란 거죠.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서 특별한 할 일이 없을 때 할아버지들이 손주하고 같이 논다는 것은 서로 재밌는 겁니다. 저렇게 다정하게 뭐 놀기도 하고 또 손녀가 뭐 이 애를 키울 때 보면 손녀가 뭐 재롱을 부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딸을 키울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딸 키울 때는 제가 모든 것에 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쵸. 저녁에 잠잘 때도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네. 야, 이 시간은 자야 돼. 자. 근데 손녀는 그게 안 돼요. 손녀는 제가 그 이튿날 할 일이 없는 할아버지니까 그냥 손녀 놀아달라는 대로 놀아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밤새 책을 읽어달라든가 뭐 밤새라는 말은 새벽 2시까지 놀아달라든가 뭐 책을 읽어달라든가 그럼 읽어줘야죠. 그리고 애가 그 부족한 잠은 그 이튿날 낮에 자니까 그때 같이 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키우실 때
큰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8년 넘게 9년 가까이 밥하고 빨래하고 밥은 사실은 3가지 종류를 한 겁니다. 환자 밥, 손녀 밥, 또 제가 먹을 이야. 밥. 국도 2개를 끓여야 되고. 대단하십니다. 네, 사실 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시간 동안에 사실 낮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책을 한 3-4권 썼지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난 그런 9년 삶을 살고 동안 있습니다. 키워주신 서연이가 이렇게 예쁘게 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영철 베테랑께서 이렇게 육아일기를 쓰고 계신데요. 일기를 썼어요? 예, 대단하신 거는 이 서연이 때문에 원래 대학 교수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 교편도 일찍 그만두시고 또 육아에 뛰어드신 할아버지십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선배 할바님. 예. 저도 일기를 쓴 걸 며칠 전에 봤는데 수민이가 깼다, 먹는다, 싼다, 잔다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제 베테랑들의 이야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 오늘 이 5 남자분들의 육아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공감하시는 내용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티버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 10분께 백화점 상품 5만 원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토크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께 네.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남자들의 육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도록 하죠. 남자들의 육아 아찔했던 순간을. 이용식 씨도 그 수민이 딸 아찔했죠. 키우시면서 아찔한 순간들 저는 있었다면은 8년 반 만에 우리 수민이를 봤어요. 정말 귀하게. 8년 반 만에. 근데 아찔한 것보다 깜짝 놀라고 기절 직전까지 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분만실에서 신생아실까지 가는 거리가 한 30m 되는데 그때 인큐베이터로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가 뽀얗게 이렇게 김이 있는데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이렇게 대니까 수민이가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은 못 떴어. 이렇게 뜨고 나를 째려보는데 어머 나를 알아보는 거야. 그러더니 아빠 느낌에는 그렇죠. 아찔했던 순간은 나랑 똑같이 생긴 거야. 몸매가 이렇게 될까봐 아찔했었어요. 네. 옆에 우리 김혜선 씨는 어떤 순간 저는 한번 기억나세요? 시댁에 갔는데 네. 왜 시댁에는 아기 의자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애를 앉혀서 이제 밥을 먹이는데 애가 목이 좀 마른 것 같아갖고 이제 물을 주려고 살짝 잠깐 이제 한 12개월 돌 지금 권창수 베테랑님 애기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잠깐 앉혀놓고 물 좀 떠와야지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애가 꾹 떨어진 거예요. 진짜? 바닥에, 그래서 그 대리석 바닥에 애가 그대로 머리를 꾹 세상에. 찧어갖고 웬일이야? 정말 다 놀라셔갖고. 네. 네, 저 정말 머리 혹 난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건 제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을 것 있었어요. 같은데요. 우리 네. 베테랑들께서는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열려라 참깨, 응급실, 차릉놀이, 청개구리, 꿀이란 대답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먼저 전영철 베테랑께서는 꿀이 아찔한 순간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그 꿀이라 그러면 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참 꿀처럼 달콤한 일이기도 한데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꿀은 그런 꿀이 아니라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꿀입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손녀가 감기 기운이 있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돌되기 전인데 그래서 이제 어른들 생각에 애가 좀 몸살기가 있으니까 꿀을 좀 끓여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애 엄마 보고 저 애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꿀을 끓여 먹기 좋겠다. 그랬더니만 꿀물? 네. 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라서 왜 그런 물었더니 그러면 위험하대 애한테. 그래서 꿀이요?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예. 벌꿀이 꿀을 모으지 않습니까? 예. 꿀을 모을 때 꽃가루도 같이 모으지 않습니까? 그 꽃가루에 애기한테 안 좋은 요소들이 있다는 치명적인. 얘기예요. 오, 예를 그래요. 들면 아토피를 유발하는 거라든가 뭐 유아보툴리누스인가 뭐 이런 것 등등이 맞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게 내가 애를 키우는 것이 애 키웠던 아들 딸 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키우는 게 아니다. 네. 그때부터 큰일 날 뻔한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육아책을 보고 또 보고 그게 책에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꿀을 만약에 그때 딸한테 안 물어봤더라면 혹은 아무도 없는 순간에 제가 집에서 혼자서 애한테 꿀을 먹였다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생각해도 꿀 볼 때마다 항상 그 아찔하시네. 생각이 떠올라서 혼자서 씨굽고 그럽니다. 권창수 베테랑은 알고 있어요? 그 꿀을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알았습니다. 야, 오늘 잘 어우, 나왔네. 진짜 잘 나오세요. 아니 얼마 전에 그 해외 저는 뉴스에서도 이런 예. 그 일본에서의 사례였는데 아기가 네. 꿀 먹인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망했다고 네, 사망한 나오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네, 특히 네. 애들은 그 면역 체계가 이게 다 만들어지지 않게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꿀이 생각하기에 좋잖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왠지 이걸 먹이면 내 손주 손녀한테 더 건강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저희 엄마 아빠도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꿀은 절대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옛날 키우셔갖고 잊어버린 네. 경우가 많아서 네. 전 아이 낳자마자 이제 젖을 불려야 된다고 네. 아이를 낳는데 어.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는 약하니까 추울 거라고 예. 똘똘 아이를 말아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이 젖을 먹이는데 애가 얼굴이 시뻘개져요. 더워갖고. 나중에 그랬을까요? 보니까 아이는 원래 열이 많은 데다가 네. 젖을 빨 때는 힘을 한 6, 7배를 쓴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열이 나는구나. 얘를 오히려 벗기고 먹였어야 되는데 얘를 꽁꽁 싸갖고 먹으니까 애가 너무 힘들었던 이게 그런 아찔했던 순간이 다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전영철 베테랑께서는 이제 전자공학 예, 관련 교수님 예,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부랑 또 이 아이들 키우는 공부랑은 다른 거죠. 많이 확실히? 다르죠. 네. 공학은 전자공학은 어렵기도 하지만 예.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가면은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고 그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애 키우는 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애 키우는 거는 애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고 부모도 성격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애 키우는 데는 할 수 없이 책을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전자공학은 관계가 좀 어떻게 공부하는 데 관계 있을지 몰라도 육사는 관계가 많을 것 같은 게 아들 셋이라 마침 네. 아침 저녁으로 규율도 잘 가르치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열려라 참깨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요. 이거는 뭐 아찔했다기보다는 정말 힘든 순간에 대한 건데. 예. 저는 이제 군생활 접고 나와서 이제 전업 작가로 들어왔거든요. 글 쓰는 걸 원래 좋아해서 아이 키우면서 또 이제 글을 많이 썼어요. 책도 쓰고 했는데 막내가 이제 달리고 뭐 점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낮 시간에 뭐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겠죠. 이게 돌 무렵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이건데 저희 집에 책장이 8개 정도 있는데 아래 칸에 있는 3개에 있는 책을 그냥 다 매일매일 꺼내는 거죠. 네. 다 쏟아붓고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비닐 장갑, 비닐봉지 다 빼고 네. 의자 밀고 가서 정수기에 있는 물 틀어서 온 주방을 다 그냥 물바다로.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의자를 다 이제 비닐 테이프로 다 감아놓기도 하고.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수중 훈련 같은 거 하고 그런 것 같아. 네, 어떨 때는 보면 또 욕실 가서 네. 뭐 물소리가 막 나요. 이제 칫솔을 변기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비누를 다 손에 발라서 얼굴에 뭐 나올 때도 있고. 옆에 우리 맏아들 현호한테 좀 물어볼까 싶은데 아니 그 동생들이 이게 말썽이 많은데 형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힘들겠는데요, 맏형이? 너무 젊잖아요. 어때요? 누가 제일 사고를 많이 쳐요? 일단 성호가 제일 사고를 많이 치고요. 아 둘째. 민호는요 안 놀아서 몰라요. 아직은 안 놀아서. 근데 그렇게 동생들이 사고를 치면 아빠가 대처를 잘 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아빠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하거나 어. 말로 해요 뭐든지. 말로. 그러면 그럴 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빠가요 그냥 쭉 말로 하라고 해요. 동생들이 뛰다가 넘어지면 아빠가 달려와서 이렇게 일으키고 그러지 않고 일어나 이렇게 하죠. 네. 이게 군대식이거든. 스스로 일어나라 이거야. 역시 육사 출신이십니다. 김혜선 씨 공감 많이 되지 않아요? 저희 말씀 들으면서 공감이 네, 많이 아니 되네요. 저희 애도 지금 이제 첫째가 19개월이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칫솔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희 애는 그렇게 휴지를 뜯어갖고 변기에다 넣는 거 여기서 재미를 붙였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휴지를 던지는 걸 아직 몰라갖고 휴지를 꼭 거기다 손을 물에 까지고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말라 그러면은 또 진지하게 혼자 애들은 조용하면 사고 치고 있어요. 잠깐 사이에 뭔가 안 보인다 이래서 어딨어 이렇게 찾아보면 구석에서 꼭 사고 치고 제 부모 거 놀랄까 봐 립스틱을 먹고 있고 뭘 먹어요? 립스틱을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립스틱이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어, 진짜요? 뗄 수가 없다니까요. 그 권기현 베테랑께서 집에서 살림을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그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네. 보시죠. 와 세상에. 와. 이게 볶음밥. 정말 살림 잘하네. 어머. 정리정돈하신 거예요? 각이 잡혀 있네요. 어디 마트 가셨나? 아니, 아침마당 출연한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찍으신 건 아닌가요? 보통 저 정도 정리할 때 하는 순간은 이제 저렇게 돼요. 저희 집으로 좀 모셔오고 싶네요, 진짜. 벌써 군생활 하시니까 각이 살아있잖아, 살림. 그래서 식사도 그런가 거의 배식하듯이 이렇게. 와, 현미 아이들이 저 까만 밥을 먹어요? 예, 흥미 잘 흥미로? 먹어요. 예. 저거는 이제 와이프가 저녁 같이 못 먹을 때 저렇게 한 접시에다 뭔가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예, 그럼 와이프가 퇴근하는 날은 달라요, 식탁이? 퇴근하는 날은 좀 더 뭔가 정석으로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찬 집에 있는 너무 반찬 공감하시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하시죠 남편분들 보시는 거죠. 예. 예, 접시들 수대로 다 꺼내서 반찬 다 따로 담고 국도 아니 끓이고 근데 뭐 고기도 볶고 하죠. 저희 남편도 아침 저녁을 꼭 밥으로 챙겨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애 둘을 데리고 밥을 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를 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는 6개월인데 바운서 있잖아요. 흔들의자에 앉혀놓고 얘는 발로 이렇게 흔들고 얘는 첫째는 과자 좀 이렇게 주면서 겨우겨우 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까지 차리시는 거는 정말 외조를 정말 대단하게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저럴 때는 정말 저 군생활 한 17년 하신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은 권기현 베테랑 댁은 이제 그 아들 셋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혹시 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셋째 저희 와이프가 딸을 굉장히 원했거든요. 둘째 때도 아들인 거 알고 엄청 울고 셋째 때는 아들인 거 알고 제가 거의 뭐 정말 이제 뭐 거의 경찰서에 갈 정도로 중죄를 지은 것처럼 제가 서약서도 쓰고 뭐 했어요. 뭐 살을 쏙 빼서 넷째는 반드시 딸을 갖는다 이렇게 했는데 셋을 키워보니까 안 되겠다. 살을 빼서 딸을 갖는다? 난 살 빼서 이 딸 낳았어? 아무튼 진짜 남편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니 아내가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아침마당 생방송 스튜디오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우리 또 이현희의 아빠 한민규 아빠는 굉장히 지금 불안하시죠? 예, 좀 안절부절해갖고 예. 아이가 무슨 사고 치지 않을까. 청개구리라고 가장 네, 아찔했던 네. 순간을 적어주셨는데요. 네. 우리 이현이도 그 2돌 될 때까지는 효녀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효녀지만 네. 잠도 잘 자고 말도 잘 듣고 했는데 25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고집도 세지고 자기 주관도 강해지고 하면서부터 미운 내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는 인도와 차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 많이 다니는 길을 가리켜서 여기가 인도니까 여기로만 다녀야 해 하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아기가 물어보죠. 왜?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조곤조곤히 차도로 가면 차랑 부딪힐 수가 있고 차랑 부딪히면 사람이 다치니까 삐뽀삐뽀가 와서 병원에 가야 해라고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구나. 네, 아기는 오히려 그 삐뽀삐뽀 차를 타보고 싶다고 차로로 더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아침에 어린이집 늦지 않게 보내려면 이제 옷을 입히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옷을 입히려고 하면 도망가고 바지를 다 입히면은 다리를 하나씩 빼고 그래서 겨우 입혀놓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싸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30개월밖에 안 된 이런 딸하고 내가 이렇게 싸워야 되나 싶을 때가 많죠. 이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생긴 거죠. 네, 자기 네, 네. 그 고집이 생긴 거죠.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옛날 생각이. 저 한민규 베테랑 부인께서도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남편이 저런 모습 보면은 사실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도 사실 그 아이 혼자 키웠을 때
별것 아닌 일로 이제 애기랑 다투는 일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쵸. 이해가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현이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그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이제 등원 잘했다고 등원샷을 찍어서 보내줘요. 근데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옷을 찾아서 입혔지 이럴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그게? 조합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해서 아니 도대체 어떤 옷이길래 한번 볼까요? 예. 왼쪽이 이제 아빠가 입혔을 때, 이거 오른쪽이 엄마가 입혔을 때. 같은 애 맞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왼쪽은 약간 힙합 전자 느낌이고 오른쪽은 예쁜 여자이고. 그러네요. 네. 그 아빠 머리 입장에서는 스타일도 너무 달라요. 최선을 다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답게 입히셨어요 아빠는 편하게. 근데 엄마가 입히는 아이가 왠지 CF 모델이라도 될 것 같은. 뭔가 광고라도 머리도 이렇게 찍어야 될 정리가 것 잘 같은. 돼 있고 잘 따여 아빠가 있고. 입힌 옷은 어디 일하러 가는 것 같아. 오늘 옷은 누가 입혔어요? 오늘 네. 옷을 또 아주 예쁘게 입었는데. 네, 엄마 솜씨 같은데요. 네 엄마가 입혔죠. 그러겠지. 또 한민규 베테랑 댁은 축하드려야 될 게 지금 이제 둘째가 또 무럭무럭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한번 박수 해주시죠. 한번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제 박수를 쳐드리는데 엄마는 화사하신데 아빠 표정이 어떻게 둘째도 같이 계속 키워주실 건지. 네, 둘째 가지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었던 게 아내가 지금 둘째를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저한테만 차라리 매달려라 많이 생각을 했죠. 그렇죠. 원래 하나 낳을 때는 모르는데 둘째 낳을 때는 뱃속에 아기도 봐야 되는데 옆에서 매달리면은 엄마가 굉장히 힘들고 그걸 벌써 아시는구나. 예. 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이창식 베테랑 앞에 앉아 계신 이창식 베테랑께서는 다 그 미운 내사를 두 손주들 겪으셨을 텐데 그때 어떻게 무난히 잘 넘어가셨습니까? 똑같죠. 뭐 애들은 다 똑같은데 근데 애들을 이렇게 둘을 키워 보니까 애들을 길을 들인다는 거는 그냥 매번 90% 이상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애들을 그 앞에서 얘기한 앞에 분들이 얘기한 애들이 그 모든 장난이나 뒷구전짓이나 사고 치는 것들이 그걸 하나의 게임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른들은. 그래서 게임으로 풀어나가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그걸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러면은 오히려 저항력만 더 커져요. 그래서 더 해. 울지 마 그러면 더 울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더 해. 근데 반대로 이거는 해 하면 그건 안 해 또. 원래 그런 거군요. 원래 애들이 원래 청개구리란 말이 나왔는데 그 청개구리 천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라 해라 할 게 아니고 예. 그걸 하나의 게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는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게임화해서 어떤 풀어나갈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애를 네. 하나 들면은 애가 막 울잖아요. 예. 극악하게 우는데 그걸 달래려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거쳐요. 울지 마라 그러면 더 울어. 그럴 때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상황을 바꿔야 돼. 지금 애가 어떤 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뭐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의 일고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울지 마, 달래고 뭘 주고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 그거는 도로 더 나빠져요. 예. 상황을 다른 걸로 완전히 바꿔야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가 파리를 잡아. 파리 잡아. 엉뚱한 일을 하는 반대로 거야. 관심을 돌려라. 벽에 있는 벽을 탁탁 치면서 파리를 잡는 척 하면서 그러다가 파리가 소파 밑으로 들어갔네. 소파 밑으로 또 막 들어서 막 찾아. 애들이 찾는 거 숨는 걸 특히 좋아해요. 겨울에 소파 파리 밑에서 뭐 파리를 찾다가 애가 평소에 맨날 갖고 노는 이제 곰인형을 하나 쓱 꺼내는 거야. 곰인형을 쓱 꺼내면서 곰이 파리를 여러 가지 먹었어 방법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응급실은 대단하시네요. 왜 쓰시는 예. 거예요? 그럼 응급실 갈 일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없지. 응급실 근데 그런 상황, 그런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들은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게임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예. 이제 풀어나가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서 상황을 바꿔버리면 예. 지금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예. 그래도 파리가 아니라도 좋지. 그렇죠, 그렇죠. 나비를 잡아도 알겠습니다. 좋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상황이 확 바뀌면 애들이 울음을 거쳐요. 네. 근데 우리 애가 이 응급실에 간 이유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근데 게 할아버지는 애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말도 좀 많아지고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말이 좋다는 게 똑같아지는 거지. 그렇죠. 얘하고. 계속 그래서 해야 되는. 아찔했던 순간이 응급실이었던 건 근데 왜? 이제 실제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 응급실에 갈 일들이야.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애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뛰고 놀잖아. 그 잠시도 그거는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탁 넘어져가지고 다치거나 어디가 찢어지면은 응급실에 가야 돼요. 우리 애가 그랬어요. 애가 너무 이렇게 가만해서 미리 그냥 그 모서리 진데는 다 쿠션 바르고 밑에 매트 깔고 다 했는데도 하필 비어있는 모서리 가서 각 박아서 이마가 찢어진 거야. 아이고. 자, 그 진짜 재롱둥이 찢어졌는데. 손주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오시진 못했지만 굉장히 활동적이네요. 네. 이렇게 놀다가 다칠 수가 있죠. 아이고, 쉽지 않으셨겠는데요. 아까 저렇게 매트를 깔아놔도 꼭 안 깔아놓은 데 가서 넘어지거든요, 애들이. 아이고. 자, 아이고, 우리 정신없습니다. 권창수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차릉놀이라고 썼는데 차릉놀이가 뭐 아찔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걸 먹었나요 혹시? 차량놀이 자체는 애들한테 즐겁고 좋은 놀인데 네. 제가 조카가 5명인데 저희 형제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고 키워봤는데 예. 사실 막상 육아에 대한 사실 두려움은 크게 없었어요. 크게 없이 이제 육아휴직을 하겠다 덤벼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예전에는 와이프가 육아휴직 할 때는 와이프가 기저귀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기 똥기저귀를 갈아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네. 아기가 하루에 똥을 4-5판 싸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똥을 4판, 5판을 싸는데 사실 내 자식이 똥 싼 건 냄새도 안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냄새 예. 나요. 냄새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 따라서 냄새가 굉장히 지독할 때도 있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육아휴직을 잘할 수 없으니까 찰흙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똥을 찰흙이다. 뜻이구나. 똥은 찰흙이다라고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서 4번씩 5번씩 애를 씻기고 닦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예,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이제 뭐 2개월 됐으니까요. 예. 이제 조금씩 냄새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이가 뭘 튼튼하게 좀 많이 먹나 봐요. 그러면은- 하루에 4-5번씩. 권기현 베테랑께서 보시기에는 뭐 4번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횟수로 따져 보니까 예. 1000번 이상은 기저귀를 갈아야지 이제 애가 떨어지더라고요. 1000번. 예, 근데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냄새가 나면 바로 이제 갈거든요. 저도 첫째 때는 냄새가 나길래 바로 벗겼는데 이게 뭐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미 다 치웠는데 밑에 없는데 급한 대로 손을 댔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이제 뒷정리를 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찰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니 권창수 베테랑이 저기 특별히 아이를 잘 교육을 시켜서 기저귀를 뭐 버리는 네네.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이번 달이 돌인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아이가 휴지통하고 기저귀를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자기가 싼 건 자기가 버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교육이 안 쓰레기통 됐는데 휴지통에다 갖다 넣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어머 아니, 어머 기어다니는 아이가 쓰레기통을 찾아서 최근이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저렇게 자기가 심지어는 싼 건 한 자기가 달 치우자. 전에 네네. 본인 스스로. 지금 아기가 훈련받고 있네 지금. 이야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저게 가능한 거야? 천재네 천재. 아니 네, 엄마가 천재죠. 보시기에는 저 아빠가 굉장히 훈련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달 예. 만에. 예. 만족하십니까?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고 좀 그 동현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면서요? 예,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뉴스를 볼 때 그 기상캐스터 분들이나 아니면 아나운서 분들이 나오시면
아기가 막 소리를 질러요.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아기랑 둘이 있을 때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을 보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이가 깨 있으면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일 예쁜 모습으로 자고 있는 세상에 너무 아니 근데 권창수 사랑스럽게 자고 있어요. 베테랑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게요. 네. 저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 집에서 아이를 보다 보면은 TV를 틀을 때도 있고 네. 뭐 음악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있으면 TV에 뉴스나 뭐 기상캐스터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그 날씨를 설명할 때 이쁜 언니들이 TV에 나오면 좋다라고 소리를 막 그래요. 도연이가 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했더니 와이프는 난 줄 알고 그런다. 도연이가 내가 그래 그거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항상 티격태격 한 적이 있거든요. 부부 재밌게 사네요. 어떤 분의 말이 진실인지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참 난감합니다. 예. 네. 아기가 자고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아니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아까 했습니다. 분장실에서 아기가 깨 있을 때 이렇게 언니한테 와봐라고 그냥 언니라고 한번 해봤는데 천재더라고요. 오더라고요. 아니 아까 저보고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자 오늘 네. 여러분께서는 월요 토크쇼 베테랑 육아 베테랑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데요. 네. 두 번째 이제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남자들의 육아라고 얕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특급 노하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말하시는 나만의 특급 육아 노하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김혜선 씨는 그야말로 정말 연년생 아이들이니까요. 네, 쌍둥이보다 힘들다는 지금 연년생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지 말아라, 안 돼, 그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은 더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애 둘을 봐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제가 처음에는 지쳐갖고 이렇게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낸 게 애랑 차라리 댄스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고 같이 저희 애는 고기를 잡으러를 제일 좋아해요. 막 춤을 추면서 막 고기를 잡으러 이러면은 애도 힘들어갖고 금방 지쳐갖고 애를 빨리 자고 또.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시네요. 저도 지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즐겁잖아요. 저도 네. 그게 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매일 고기 잡아야겠네. 고기를 지금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잡았어요. 제가 이 어린이 프로 뽀뽀뽀만 19년을 했는데 그러셨죠. 오시기 아저씨. 애기들만 19년 동안 매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기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하지마 이거보다 아빠가 네가 이걸 안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아빠 기분 좋게 하려고 그걸 안 해. 진짜요? 예. 그리고 제가 너 잘했어. 이 칭찬보다 더 좋은 건 예. 우와 아빠 기분 정말 좋다. 내가 기분 좋아서 막 얼굴이 밝아지면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는 그것만 하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도 애기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까 파리 잡는 것처럼 뭐 이게 굉장히 애기한테 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작다고 얕볼 게 아니라 오히려 축혀 세워주고 네.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한 번 나도 모르게 너 그러지 마 이러니까 애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이걸 빨리 대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옆집 아저씨 때문에 옆집에 울었다? 이렇게 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예. 이걸 돌렸지 말을. 하여튼 말 한마디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보겠습니다. 네. 군인 정신이다, 혼자 놀기다, 이야. 엄마의 힘이다, 육아는 체력전이다. 나 왜 저렇게 그리고, 눈에 띄죠? 도와주세요. 권창수 베테랑은 애절하네요. 예, 도와주세요는 그게 노하우입니까? 애절해요. 예. 제가 베테랑이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도와주세요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뭘 노하우를 전수를 아직 한다거나 두 달 아직 두 달밖에 되셨으니까. 육아 예. 휴직을 한 지가 안 됐으니까 전수를 받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애처롭다.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우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면 적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 사실 저는 지금 문화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예. 문화센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갈 때마다 제가 지금 동현이의 고모 저의 친누나가 근처에 사는데 택시처럼 태워다 줘요.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데 고맙긴 하지만 언젠가는 또 제 스스로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아직 아이를 카시트에 혼자 앉혀서 내가 태우고 가는 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겁도 나고 아이가 울까 봐. 또 아이 저는 동현이 우는 걸 한 5번도 안 봤거든요, 아직까지. 아기가 잘 안 울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겁도 나고 또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배워가고 싶습니다. 근데 미리 너무 겁부터 먹으시는 거 아닌지 일단 태워보고 울면은 그때 대처. 엄마랑 타도 울 때가 있거든요. 엄마랑 카시트가 있어도 예. 애가 좀 카시트를 거부하는 경향이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래요. 이렇게. 네네. 맞아. 그럴 때 한민규 베테랑께서는 어떤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네. 카시트에 앉으면 앞에 그 이제 아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기가 이제 아나운서분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뉴스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아기가 어리면은 거울 같은 거를 설치하면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풍선이나 캐릭터 인형 같은 걸로 시선을 유도하면은 더 빨리 앉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네, 되세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도해볼 만할 것 권창수 같아요. 베테랑이 집에서 네. 육아하는 모습을 잠깐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여기가 목욕탕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오메나. 아니 부엌 아니에요? 지금 싱크대에서 아기 목욕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머. 이거는 새로운 근데 방법인데요? 다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싱크대가 허리도 펴고 애를 닦일 수 있고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편하다고는 엄마도 이 사실을 하는데.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남편께서 싱크대에서 동현이 목욕시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 저도 약간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아니 편하긴 한데 좀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도 있고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하죠. 제가 오늘 배워가네요. 네, 미리 다 해놓고 네. 세팅을 해놓고 아기를 씻기는데 아기가 저기서는 살짝 문제가 아기 물이 위에서 나니까 머리 감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물건 장난감 같은 걸로 하늘로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뭐 그런 노하우가 있죠. 아니 저만 도와주세요가 특급 아니고 노하우인데요. 네, 제가 예. 배워가야 되겠어요. 사실 아이 목욕탕에 이렇게 갖고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허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멀쩡한 저도 허리가 안 좋은데 애까지 그러면 허리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아빠가 통통한 게 아니라 부은 것 같아. 신경 쓰느라고. 네. 아니 혼자 이제 터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거 칭찬을 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을 시키라고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는 말씀드려야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전영철 베테랑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은 예. 싱크대 위에서는 애 목욕을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 번, 두 번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애가 좀 더 컸을 때는 자기가 목욕하는 곳이 싱크대 위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뭐 딴 일 하실 때 애가 싱크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차라리 목욕탕에서 하시는 게 괜히 좋을 것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한민규 베테랑. 네. 육아는 체력전이라고 하셨는데 아,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남자가 여자보다 체력이 좀 더 좋으니까 저는 몸으로 많이 놀아주려고 하거든요. 아이가 졸리거나 뗐을 때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린다던가 그렇지. 이제 등에 자주 업고 뭐 팔굽혀 같은 거 하면 운동도 되고 아이랑 놀아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체력전만큼은 아내보다 낫지 않나 싶죠. 맞아요. 그럼 한민규 베테랑의 아이랑 놀아주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케일이 다른데요? 네. 쿵집하지 않은 스케일이 달라. 굉장히 PT 좋아하네요. 체조보다 더 네, 해주겠다. 한 번만 더 할까? 하나, 둘, 셋, 또. 우와. 전 특수부대 애들을 하는 거예요. 우와. 나도 저렇게 키울 걸. 참. 다섯. 어이구. 애들이 성격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아한다. 아니 저기 한민규 베테랑이 딱 어깨도 딱 벌어지시고 네. 몸이 관리가 잘 돼 있으신데 다 아이 덕분이었대요. 네. 아니 몸으로 놀아주는 게 참 좋긴 좋은데 네. 저게 이제 무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게 또 맹점인 거죠. 애들은 또 해달라 또 해달라니까. 네, 체력전이라는 게 장기전으로 가면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부부는 바쁜 시간 쪼개갖고 여행을 가끔 가는데 여행 통해서 육아 전쟁을 치를 에너지를 다시 얻어오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창식 베테랑께서는 혼자 놀기다? 예. 저는 뭐가 혼자 놀기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놀기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이 가장 그 좋아하는 동료나 네. 이런 것들이 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배워서 그 동료를 부르면 애들이 그게 동료에 마취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동료를 부르면 울다가도 동료를 붙이면 그치고 또 같이 또 할아버지가 막 노래 동료 부르면서 같이 무용을 하면은 울던 것도 그쳐요. 예, 그런데 아주 효과가 많더라고. 그러면 애들 그러면 동료를 한 100곡 주면 그냥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무용도 한 서너 가지는 해야. 동요를 그렇게 다 하시겠네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뭐 동료를 물론 많이 해요. 제가 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애들한테는 가장 효과가 소진이 있다. 그러면 다 이제 몸이 허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럴 그렇죠. 때는 체력은 이제 어차피 젊은 사람들처럼 혼자만의 저렇게, 시간을 가지신다면서요. 네.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체력전은 못하지만 네.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이제 체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머리로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애를 보느라고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나는 이제 네.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남자는 네. 이제 동료나 이제 뭐 얘기총 읽어주기나 같이 무용이나 이런 걸 주로 많이 해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통 동료를 많이 부르기는 쉽지 않잖아요. 노인들이 네. 더군다나. 네. 근데 그 특별히 공부를 좀 해서 테이프 틀어놓고 하면은 뭐 어려운 것도 그렇지, 아니에요. 테이프.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동료는 가장 기본적인 동료 뭐 한 11가지 정도 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또 무용도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손주들을 봐주시기 위해서라도 또 춤도 배우시고 동요도 배우신다는 또 그럼 자기도 또 할아버지세요. 그렇게 같이 하면 즐거워지고 마음이. 그래서 젊어 보이세요. 예, 표정도 환하시고.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려 보이겠지. 육사 출신의 세 아들의 아빠인 우리 예, 권규현 맞습니다. 베테랑께서는 군인 정신이다. 네. 네. 예. 근데 군인 정신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약간 효율적인 육아를 좀 추구하거든요. 애가 셋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애를 목욕시킬 때도 저희 3명 거의 동시에 시키거든요. 이불 속옷을 미리 욕실 앞에 딱딱딱 순서대로 정리해 놓고 수건도 걸어놓고 드라이기 다 연결시켜 놓고 물 받아놓은 다음에 이제 투입시키죠. 들어와 해가지고 군사 용어. 군대 용어. 불어서 또 첫째부터 딱 씻겨가지고 작전 내보내는데 들어가고. 첫째는 자기가 닦을 수 있으니까 물 떨어지는 것만 대충 해서 보내면 예. 나머지 자기가 해요. 밥 먹는 것도 뭐 비슷한 식으로 애들 이제 뭐 이제 그릇 나르는 도중에 오면 막내가 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놀게 내버려 둔 상태에서 싱크대 위에 세팅을 딱 해놓는 거죠. 밥하고 그릇하고 숟가락 물컵이랑 다 해놓고 한 번에 다 옮기고 또 투입해서 딱 먹고. 그 댁에서 가장 철칙으로 지키는 건 뭐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 네,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밥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 이거는 밥을 이게 아이들 발육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자본 반드시 9시부터 누워서 최대한 빨리 잘 수 있게 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엄한 분위기에서 오늘 윤인구 아나운서가 영감을 지금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식사 시간과 점호 시간은 철저히 지켜라. 집에서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좀 압박이 생기겠어요. 저희는 중간에 여군이 한 명 있어서 좀 부드럽게 다뤄요. 이남 일녀.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전영철 베테랑께서는 엄마의 힘이다. 예. 저는 애를 키우는 원칙이 예. 애기 엄마의 훈육을 따르라. 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애도 키워봤고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애의 주 양육자는 엄마란 얘기죠. 예를 들면은 애가 뭐 사달라고 조를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야 이거 엄마한테 물어보고 사줄게. 즉 이런 식으로 애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왠가면은 할아버지는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애 엄마가 이거는 안 돼라고 그 전에 혹시나 거절한 적이 있으면은 애의 판단 기준이 흐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애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을 때는 할아버지도 해달라 그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할아버지도 떼쓰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애 엄마가 훈육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와 딸이 이렇게 키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잘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 육아를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의견을 물어보죠.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 생각이 어떠냐? 저 그렇게 해서 항상 애들한테 그런 문제를 애들한테 같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하루는 서전이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왜 안 된다 그래? 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냐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어른인데 엄마의 아빠인데 왜 아빠인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이
애 키우는 원칙은 엄마 아빠가 정해야 된다. 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가 한 20살 전후쯤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일관성이 있는 훈육을 위해서는 애 엄마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최고의 깊이 할아버지야. 생각한 최고의 할아버지세요. 아유 선배님, 저도 전정학과 출신이지만 존경합니다. 아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소녀를 키우시는 우리 전영철 베테랑께서 쓰신 육아 일기를 네. 잠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2012년 7월 3일에 쓰신 건데요. 네. 어제 저녁 11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던 손녀. 새벽 3시, 4시, 5시 일어나서 나를 괴롭혔다. 결국엔 5시 30분부터 아예 불을 켜놓고 놀았다. 화장실 갈 때 사용하는 어린이용 의자를 들고 다니며 하는 말이 가관이다. 서연이 의자는 어른들이 사준 거예요. 서연이는 커서 돈 벌어서 할아버지 의자를 사줄 거예요. 손녀가 돈 벌어 의자를 사준다는 말에 이 할아버지는 지난밤의 고통을 한순간에 싹 날려버리고 그냥 웃었다. 손녀가 커서 돈을 벌어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사줄 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다. 이런 할아버지한테 서연이가 깜짝 영상 편지를 했거든요. 이야. 그거 한번 보시죠. 할아버지 놀랬어 지금. 할아버지 놀라셨죠? 저 서연이에요. 지금까지 저를 좋아해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제가 잠이 안 와서 무서울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산책할 때예요. 할아버지 방송 끝나고 오면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이 보람에 아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용식 씨 오늘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빠들 또 할아버지의 모습 보시면서. 제 인생에 제일 실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민이 동생을 못 본 거. 왜냐면 수민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아빠 제 배를 만지면서 절대 나 동생 필요 없으니까 아빠 동생 낳지 마.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좌우지간 아직까지도 애를 못 낳고 있어요. 혼 하나 키우니까 외로워. 그러니까 날만큼 낳는 게 애를 위해서도 좋다는 거. 오늘 알겠습니다. 꼭 애를 또 하나 낳으십시오. 네.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주고 계신 우리 아빠들 또 할아버지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크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KBS KBS